안녕하세요. 2학년 7반 3팀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 단원 인터넷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배워볼 단원은 교과서 49페이지에 나오는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 단원인데요. 먼저 지수함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는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웠듯이 A는 상수라고 가정했을 때 fx는 A의 x승 이렇게 정의되는 함수입니다. 미지수인 x가 지수 부분에 있는 함수이고요. 이것은 A 값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개형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는데요. 먼저는 A가 1보다 큰 경우, 익히 아시겠지만 극한 값을 우리가 이번에 도출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먼저 1보다 클 때와 0과 1 사이일 때가 있습니다. A가 1보다 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0,1이고요. 0과 1 사이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극한의 개념을 여기다가 도입했을 때 이걸 1번이라고 하고 이걸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는 모든 상수 임의의 상수 r이라고 했을 때 모든 상수 r에 대하여서 이 지수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연속함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우 무한대로 가는 극한의 개념만 따져보면 이 지수함수의 극한값을 도출하는데 나머지 상수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함수값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우리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리미트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fx의 값은 몇일까요? 자, 먼저 1번 fx부터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어떻게 되죠? 우린 이걸 알고 있죠. fx는 언제나 0보다 큰 함수가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fx는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는 1번 fx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무한대로.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리미트 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자, 그래프 개형이 점점 올라가는 개형이죠.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fx의 경우죠. 자, 그리고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2번 fx는 마찬가지로 fx는 0보다 크기 때문에 극한값은 0에 수렴하는 꼴로 우리가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 특징을 알았으니 이제 나머지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두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수함수는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이 극한값의 경우에는 그냥 2의 4승, 즉 16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의 경우는 극한값이 상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기 때문에 일단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 여기 1번 함수와 같은 그래프가 되겠죠. 왜냐면 이 a 값이 1보다 크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은 어떻게 되죠? 0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수함수의 극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를 한 뒤에 앞으로 심화 문제 풀 때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그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그함수는 약간 지수함수와 다른 점이 있다면 로그함수는 우리가 항상 중요하듯이 fx는 로그
a의 x로 정의되기 때문에 여기서 진수 조건에 따라 항상 우리는 이 x는 0보다 크다라는 이 특징을 기억해 둬야 했고, 이건 역시도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과 1 사이일 때 이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그래프 개형을 그려본다면 1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0과 1 사이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먼저 로그 함수의 경우에는 리미트 x를 r로 보냈을 때 마찬가지로 r인데, 여기서 요 진수 조건에 따라서 r은 0보다 큰 상수라는 조건이 붙어야겠죠. 자, 그러면 리미트 x를 r로 보낼 때 fx는 항상 fr, 즉 0보다 큰 상수에 대하여서는 연속함수입니다. 로그 함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애초에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로그 함수는 크게 리미트 x를 0의 우극한으로 보낼 때와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번 fx에 대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1번 fx는 어디로 가죠? 점근선이 y축이고 이것이 점점 밑으로 끝없이 내려가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1번 fx에 대해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한없이 올라가는 그래프, 계속 상승하는 그래프 개형을 띄고 있으니 이것도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2번 fx에 대해서도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fx의 0의 우극한에서의 극한값은 무한대로 쭉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게 y축에 절대 닿지 않는 걸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y축이 점근선이라고. 자, 그래서 이것은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번 fx에 대해서 무한대로 극한값을 x를 보내준다면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특징이 항상 이 a 값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a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뒤집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1번 fx의 경우와 2번 fx의 경우가 같고, fx 재현아, 여기까지 쓴 다음에 바로 문제로 넘어갈 테니까 내가 그 사이에 했던 거 좀 잘라줘. 다시 시작할게. 네, 그럼 우리가 이 알아본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문제 2번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도 지수함수처럼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상수로는 보내지 않네요. 자,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A가 3이죠. A가 3이면 우리가 여기서 A를 가리키는 건 이 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A가 3이죠. 그럼 A가 1보다 크니까 0의 우극한으로 보냈을 때 우리가 아까 찾았던 것처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고요. 극한을 조사하시오라 그랬으니 이것도 밑이 4분의 1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밑이 4분의 1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서의 A가 무한대로 보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건 역시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배워볼 것은 바로 미분으로 넘어가지 않고 무리수 2에 대한 정의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 먼저 나오는 이 그래프를 잠깐 우리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프에 근데 교과서에는 체크가 안 돼 있지만 이것이 분명 정의역이 0이 아닐 때 정의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꼭 구멍을 뚫어야 우리가 좀 더 이 그래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게 더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갑자기 이게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탐구 따라가 볼까요? 자, 리미트 x는 0으로 갈 때 이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이게 여기서 불연속 함수지만 존재하긴 하죠. 자, 그러면 부등식 n과 n보다 큰 극한값 그리고 n 플러스 1보다 작은 값은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보자. 자, 여기서 n은 우리가 눈대중으로 보면은 여기가 2와 3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2와 3 사이를 지나가고 있으니 2와 3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n은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나 우리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면 함수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 함수의 경우 y는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이라는 함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점근선을 y는 1과 x는 마이너스 1 요 두 가지의 점근선을 가지는 함수가 됩니다. 자, 이거 y는 1은 어째서 점근선이 되냐? 먼저 이거를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을 우리가 알파라고 놔봅시다. 알파는 1보다 작은 임의의 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 x승을 취해 봅시다. 곱하기 x 곱하기 x. 자, 그러면 1 플러스 x는 알파의 x승이라는 이 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y는 1에 저 그래프가 닿는다면 요 x 값이 바로 그 교점의 x 좌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자, 먼저 알파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이걸 0보다 크다는 조건까지 추가해 봅시다. 네.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릴 때 있어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알파가 1일 때랑 알파가 0과 1 사이일 때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는 1일 때 상수함수죠. 상수함수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이 함수는 x는 0에서 정의되지 않는 함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멍을 뚫어줘야 되고요. 여기 1 부분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로 0과 1 사이일 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역시도 x는 0에서 정의되지 않는 함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요 함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요 세 개의 함수가 공통적으로 크게는 요 두 개 함수와 요 함수가 공통적으로 0,1 부분에서 0,1 부분에서 만납니다. 그렇지만 x가 0에서 정의되지 않는 함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교점은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저 교과서에서 제시한 저 함수의 점근선과 그 값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우극한과 자극한으로 한번 나눠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함수에 대해서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에 먼저는 리미트 x를 0의 우극한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걸 약간 우리가 좀 더 약간 차근차근 0의 우극한으로 접근하다 생각해 봤을 때 먼저 0.1일 때 x 값이 0.1일 때 그리고 그때 y 값을 이렇게 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0.1일 때 y 값은 2.5937224 이런 식으로 쭉쭉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x가 0.1보다 10분의 1배 된 0.01에 대해서는 값이 2.70481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요거에 또 10분의 1인 0.001에 대해서는
y는 2.71692 이렇게 이어지는 함수가 됩니다. 이게 우극한에 대해서 됩니다. 자, 근데 보이시나요? x의 값은 일정하게 10분의 1씩 10분의 1배가 되고 있는데 y 값은 그 증가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는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가 모두 바뀌었죠. 대략 0.10 몇몇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는 0.001 몇이 증가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0의 우극한에서 이 함수가 수렴하는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좌극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좌극한에 대하여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차근차근 접근을 해봐서 x가 마이너스 0.1일 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은 계산해 보면 2.86797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의 꼴로 어김없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x는 마이너스 그거보다 작은 0.001에 지금 우극한일 때랑 같은 배수만큼 지금 곱해주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2.73199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마이너스 0.001일 때는 y는 2.71964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의 꼴로 나옵니다. 좌극한의 경우도 우극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분의 1배씩 일정하게 x값은 10분의 1배가 되고 있지만 증가폭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소폭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리미트 x 0의 좌극한에서 이 함수는 마찬가지로 어떤 값에 수렴하는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더불어서 이 식으로도 확인을 했고, 아까 확인했듯이 그래프에서도 보면은 이 함수가 x는 0에서 불연속이긴 하지만 이게 0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은 같다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알파 값과 베타 값이 같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알파는 무엇일까요? 교과서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 알파의 값은 1라고 나타내고 그 값이 2.718281828 이런 식으로 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의 꼴로 나타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무리수 2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까지 좌극한, 우극한을 나눠서 생각해 봤듯이 그래프로도 확인하였듯이 리미트 x는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 이것이 값이 2.7182818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의 꼴로 나오는 이 무리수를 우리가 2라고 정의한다, 2라고 나타낸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식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다른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x를 우리가 t라고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0으로 가니까 x를 t로 치환하는 게 아니라 t분의 1로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x가 0으로 가니까 t는 몇으로 가죠?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다시 할게. 이거 x 정의부터. 네, 우리가 이걸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0으로 갈 때 t는 몇으로 가죠?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t를 대입하여서 저 식을 다시 써본다면 리미트 t는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t분의 1의 t승,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요것도 요 식과 마찬가지로 무리수 2를 정의하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극한값이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미지수의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느냐, 요게 역수지만 여긴 x와 x분의 1이고
이것도 역수지만 여기는 t분의 1과 t 여기 x로 바꿔서 나타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역수고 이 두 가지 위치만 바뀌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한번 예제를 풀어보면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과서 52페이지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풀어볼 텐데요. 먼저 1번 리미트 2번 자, 이렇게 두 가지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가 만약 1이었으면 바로 그냥 2라고 쓰면 되는데 이게 여기가 1이 아니라 2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접근할 때 2x를 t라고 치환하고 우리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다시 고쳐 써볼게요. 그러면 x는 0으로 가니까 t도 0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t는 2x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t에 자, 여기 t분의 1로 나타내 준다면 2를 곱해줘야겠죠. 왜냐하면 t가 2x분의 1인데 거기다 2를 곱해야 x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조금 더 형태가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곱 안에 있는 이 숫자가 우리가 무엇이죠? 참고로 이 제곱 안에 있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제곱 안에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리미트 예를 들자면 리미트 t를 0으로 보낼 때 ft의 제곱 근데 ft는 x는 0에서 연속인 함수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요 식의 값이 f0의 제곱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모든 실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니까 우리는 단순히 여기다가 함수값을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이 제곱 안에 있는 숫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리미트가 있을 때 이 안에 있는 숫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형태 우리 아까 봤던 2의 형태가 아닌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2로 바꿔 썼을 때 제곱이 남아 있으니까 2의 제곱 답은 2의 제곱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걸 풀어볼 때 이번엔 x분의 3을 t분의 1로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분의 1로. 자, 그러면 리미트 마찬가지로 t도 무한대로 가겠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이 0에 수렴하니까 얘 역시도 t가 무한대로 보내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t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t분의 1에 이걸 t승에 대해서 또 나타낸다면 이게 t가 3분의 x이기 때문에 우리가 x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에 3을 곱하면 3t승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플러스 t분의 1에 t승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우리가 또 이 안쪽에 걸 먼저 생각하면 우리가 아까 봤던 2의 무리수 2를 정의하는 형태죠. 자, 그러면 세제곱이 살아있으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연 로그에 대해서 또 알아볼 텐데요. 자연 로그가 무엇이냐? 우리가 상용 로그처럼 우리가 로그를 배웠는데 로그에서 로그 a의 x에서 특이하게 상용 로그라는 녀석은 요 밑을 생략하고 그냥 x라고 적어주면 밑이 10인 로그인데 요 10을 생략하여서 우리가 요걸 상용 로그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의를 내렸는데 마찬가지로 밑을 이번엔 2로 가지는 로그 함수를 우리가 이제는
이거를 로그 2의 x라고 하지 말고 ln x라고 나타내서 이것도 우리가 자연 로그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왜 자연 로그냐면 무리수 2가 다른 말로 자연 상수라고 읽습니다. 무리수 2라고 읽지 않고 자연 상수라고 읽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exponential인데 자연 상수라고 읽기 때문에 이건 자연 로그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로그 함수의 성질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을 그려볼 때 삐뚤어졌는데 fx는 ln x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는 우리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뭐죠? 지수 함수죠. 자, 그러면 ln x의 역함수는 밑에 이거 구하는 과정을 한번 써볼까요? y는 ln x. 그러면 2의 y승은 x. 근데 역함수기 때문에 바꿔 써주면 f-1의 x, 즉 역함수는 2의 x승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함수부터 그려보면 로그 함수에서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y는 x라는 함수를 이렇게 그린다 생각해 봤을 때 지수 함수는 그의 역함수인 지수 함수 2의 x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연 로그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교과서에 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함수 fx에서 실수 r에 대하여 53페이지입니다. 함수 fx에서 실수 r에 대하여 리미트 x가 얼로 갈 때 fx가 존재하고 fx가 0보다 크고 리미트 x가 얼로 갈 때 fx가 0보다 크면 1이 아닌 양수 a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함이 알려져 있다 하면서 갑자기 이걸 알려줍니다. 리미트 x를 얼로 보낼 때 로그 a의 fx는 로그 a의 리미트 자, 이렇게 된다. 갑자기 요걸 가르쳐 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쉽게 우리가 번역해 보았을 때 로그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때 그냥 로그 함수 안에다가만 리미트가 붙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요 값을 구해주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fx를 꼭 fx가 0보다 커야 하니까 우리가 그냥 fx를 x제곱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진수 조건에 따라 x는 0보다 큰 쪽에서 정의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로그 함수 그리고 로그 2의 fx라는 함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로그 함수의 극한을 구할 때는 우리가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로그 함수는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미트 아까 배웠듯이 x는 예를 들어서 알파로 갈 때 로그 함수를 그냥 fx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요 값이 f 알파, 즉 예를 들어 밑이 베타라면은 로그 베타의 a 알파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아까 배웠죠.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로그 2의 fx에서 이걸 리미트 x는 2로 보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풀어서 써보면 로그 2의 x제곱인데 x는 2로 보내기에 앞서 우리가 요 로그 함수 진수에 있는 지수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요 2를 끄집어내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상수니까 아예 리미트 바깥으로도 벗어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2 리미트 x는 2의 로그 2의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그 형태와 똑같은 형태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 값이 무엇입니까? 2 곱하기 리미트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2 곱하기 1에서 답이 2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fx가 이렇게 어떤 미지수에 대한 미지수 어떤 특정 미지수에 대한 식으로 정의되었을 때도 로그 안에 있는 fx에 대하여서 리미트를 취한 값을 구할 때
요 리미트 안에 요 리미트를 요 fx에다가 대입하고 그 값의 로그를 취한 값이 요 극한값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교과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능한 것이고요. 한번 보여드렸고요. 우리가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에 보면은 리미트 x는 0으로 갈 때 l은 1 플러스 x. 자, 요 식이 나옵니다. 2번은 요 두 가지 식이 나오는데요. 요 두 가지는 예제로 교과서상엔 주어졌지만 어떤 우리가 앞으로 극한값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두 가지 식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같이 언급하면서 이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얘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ln이지만 로그죠. 네, 로그라고 생각하고 얘를 좀 더 우리가 조금 더 뭐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 x분의 1 ln 1 플러스 x의 리미트 x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잠깐 저 교과서에 나온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했듯이 진수의 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앞으로 끄집어내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x분의 1을 요 진수의 지수 자리에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 익숙한 게 많이 나오죠? 요거 뭐죠? 요거 뭐죠? 요거. 그렇죠. 2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교과서에서 언급했던 걸 우리가 다시 언급함으로써 확인했던 대로 우리가 리미트 x는 0에 대해서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에다가 ln 요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은 결국 ln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다음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형태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 1인 걸 알았기 때문에 요걸 풀 때는 갑자기 지수함수가 나와서 당황하실 수 있는데 그냥 2의 x-1을 우리가 t로 치환해 봅시다. 그러면은 2의 x는 곧 t 플러스 1이고요. 네, t 플러스 1이고요. x를 남겨놓기 위해서 우리가 ln t 플러스 1은 x다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가 ln t 플러스 1이고 분자는 아까 t로 치환했죠. 그러면 리미트 우리가 그리고 x가 0으로 갈 때 t는 x가 0으로 가니까 지수함수 그래프 개형에서 x가 0으로 갈 때 여기가 1이죠. 1 빼기 1 해서 0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t는 0으로 갈 때 t의 ln t 플러스 1.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옆에 배웠던 걸 바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요 분자에 있는 t를 이렇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뭐죠? 요 바로 옆에 식입니다. ln 1. 즉, 요 값은 1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의 형태가 왜 중요한지, 극한값을 풀 때 요런 식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게 2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요 x의 개수에 대해서 맞춰만 주면 언제나 요 값이 1이 나오는 수기 때문에 극한을 처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여기만 맞춰주면 되냐면 아까 2를 정의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쉽게 그냥 ln 1 플러스 뭐 ax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요게 그대로 2를 우리가 정의할 때처럼 요게 그대로 지수 자리에 올라가서 x는 0으로 보내기 때문에 ax를 그냥 t로 치환하게 되면 리미트 여기서 t가 0으로 가기만 하면 무조건 t분의 1 우리가 아까 2에 대해서 정의할 때 나왔던 그 식의 형태가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렇게 되니까 2의 ax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면 2의 ax-1을 t로 치환했을 때 2의 ax는 t 플러스 1, 좀 잘리네요. ax는 ln t 플러스 1이니까 요 ax의 형태가 그대로 여기 있죠? 그럼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마찬가지로 요 식의 형태가 나오고 그 값은 1이 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여기가 a라고 주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여기다가 a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곱하기 a를 해준 다음에 나누기 a를 다시 해줘야죠. 그래야 이 식의 값이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밑에 있는 문제 5번 역시도 그런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로써 이렇게 우리가 로그 함수의 지수함수로 로그 함수의 극한에서부터 무리수 2에서 자연 로그까지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미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무리수 2가 왜 필요한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잘 설명해 줄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학생은 꼭 교과서에 이걸 적어두자. 교과서에 저기 양지 바른 곳에 이거 좀 적어두자. 51페이지 E 옆에 우리가 꼭 이걸 적어두자. 별표 치고, 자, E는 미지수가 아니다. 적어두자. 파이처럼 미지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E의 값에 몇을 대입하고 막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뭐 이거를 한번 언급해 봤고요. 네. 이상으로 지수함수 로그 함수의 극한 단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